안녕하십니까. 이순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2009년 12월에 개소한 익산시 민원 콜센터 번호를 아시나요? 번호는 1577-007이랍니다. 시민들이 많은 이용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 방식을 시 지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편성의 문제입니다. 언론 관련 예산은 홍보 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모든 부서들이 각각의 많은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시티 투어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본 의원은 2주 전에 익산역에서 시티 투어 순환버스에 승차해봤습니다. 기사님께서 오전부터 4명 태웠다면서 개인 사업으로는 적자가 나서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코로나로 이용객이 급강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이용객 증가를 위해 경품 등 이벤트 개발의 필요성과 예약제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원어민 화상 영어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영세 학원들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익산시 민간 위탁 관련으로 물가 상승률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재위탁, 급작스런 위탁비 상향 규정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우리 이웃들과 훈훈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입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 시국에 올해도 지속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금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로 묵묵히 현실을 감내해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에 다가오는 이민년은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개소한 익산시 민원콜센터는 1577-007 번호로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콜센터 민원 접수 건수는 2015년 17만 건, 2020년 25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여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문의가 급증하여 긴급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창구임이 증명되었으며 그로 인해 콜센터 만족도 자체평가 결과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민원 콜센터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콜센터는 민간의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황등 면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에는 팀장 1명과 상담원 9명 등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3억 3천만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억 2천만 원으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억 원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신장비 임차료는 4,9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4대 보험료와 간접 농후비가 포함되는 재경비가 2,600만 원 증가한 반면 근로자 10명의 인건비는 2억 2,700만 원에서 3억 8,9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 증가하여 근로자 증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년간 무려 70% 넘게 인건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과 2022년 감사 담당관 예산서입니다. 2015년 당시 팀장 인건비는 월 316만 원이고 상담원은 월 224만 원이었으나 2022년 예산안에는 팀장 413만 원, 상담원 38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8년 사이에 팀장은 월 97만 원, 상담원은 월 164만 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재경비 증가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년간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친절하게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최일선에서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보셨던 바와 같은 엄청난 임금 상승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콜센터 운영은 2년마다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마다 위탁 비용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콜센터 운영 방식의 변경입니다. 현재 서울시 다산 콜센터, 경기도 120번 콜센터, 성남시 등은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안양, 수원, 하남, 광주 등 많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콜센터 근무자의 고용의 질 제고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콜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으로 시 직영으로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우리시 홍보비 편성상의 문제점입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조례 제4조는 익산시장이 지원하는 언론 관련 예산은 홍보 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도 각 부서의 시정 홍보비 10억 9천만 원이 홍보 담당관의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세무과 지방세 납세 홍보비 1천만 원, 교육정보과 3천만 원, 행정지원과 1천만 원, 일자리 정책과 1,500만 원, 문화관광과 1,200만 원 등 거의 모든 부서들이 각각의 사업마다 많은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시민들의 복지나 민생, 안전 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방송과 신문, 인터넷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16% 남짓에 불과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감안할 때 중복적이고 과도한 홍보비 편성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 향상을 위해 소중하고 신중하게 써야 할 재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자 메시지와 SNS 이력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와 백신 접종 안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홍보비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사업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시 시티투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주 전 일요일 오후 익산역에서 시티투어 버스에 승차해 보았습니다. 승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님께 손님이 참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루 종일 4명 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되는 거지 개인 사업자가 했으면 적자지 하는 기사님은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여 년 전에 시티투어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승하여 10인 이상 예약제로 운영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2017년 8월부터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익산 백제 유적지를 하루에 7회 운행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 수가 7천여 명을 상회하던 우리시 시티투어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2,192명으로 급감하였다가 올해는 3천여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시티투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승객 한 명 없이 빈 버스로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이 시티투어 정책을 전반적으로 뒤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는 경품 이벤트 실시, 특정 횟수 또는 순번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증정, 가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등 이용객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람형이 아닌 체험형 시티투어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김광석 버스는 가수 김광석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여수의 낭만 시티투어는 버스 내에서 연극과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지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투어 활성화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버스 내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중교통의 이용보다는 가족 단위로 개별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예약제가 당연시되는 세상이니만큼 예약을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늦지 않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원광대학교와 함께 민간 경상 보조 형태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공교육 중심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자기 주도 학습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우리 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일반 학생과 교육복지 우선계층과 농어촌 학생 10% 대상으로 주 2회 1대4 방식의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방과 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활용한 화상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출석률과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2022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분별한 공교육 확대는 사교육 시장을 위협하여 해당 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사업 예산이 5억으로 대폭 증액되어 요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 확대가 우리 시 영세 학원들의 생존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영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농어촌 가정학생들의 우선 선발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생색내기용 우선 선발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며, 공교육의 확대가 목적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 시 예산만으로 감당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또는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익산시 사무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79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 수탁 비용은 약 1,100억 원의 가량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이기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감사위원회의 민간위탁 기관 운영 실태, 사업부서 정산 검사, 특정 감사 등을 통해 우리 시 민간위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지원과에서 익산시 사무위탁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시 전 직원에게 배포하는 등 민간위탁 담당자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위탁비용 선정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비용은 당초 8억 1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웅포 문화체육센터도 1억 9천만 원에서 3억으로 다시 2억 2천만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계약 체결 시마다 위탁 비용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위탁 비용은 1억 5천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 연차 사업계획과 과제에 따라 어느 정도 위탁 비용이 증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물가 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재위탁, 급작스런 위탁비 상향 조정 등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부서 위탁금액 산정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감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시 청소자원과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7개 사무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사무는 이미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16조 제2항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탁 기간이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계약 체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자원과에서 현재 이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청소 업무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기에 기존 업체와 협약에 따라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자동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협약이 법령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보육이나 복지, 교육, 안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분야들은 기간 내 위탁 또는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유독 청소 분야에서만 위탁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따스하게 안을 수 있는 훈훈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익산 시장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순주 의원님 아주 송곳 질문에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콜센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콜센터가 공무원들의 업무 비중을 굉장히 줄여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숫자로, 우리는 연간 그 1.8%의 증가율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전국적인 평균이나 전라북도 평균은 3.5%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민원 콜센터에서 사소한 민원들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었다.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콜센터가 지금 사실은 그 단순히 민원 안내 역할밖에 못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다산코홀 같이 아예 민원 상담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직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건데, 서울시 사례를 보시면은 서울시는 콜센터를만을 위해서 그 재단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인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1000명 가까운 인원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577-007이 하지만은 그거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저도 우리 집에 갑자기 악취가 많이 나서 신고 좀 하려고 싶어지면은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되지 한참 찾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서울 다산 콜센터 같이 120번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120번을 대표 전화를 해서 대대적으로 콜센터를 정비를 하면은 시민들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한데, 이것은 정말 큰 작업이다. 전에 제가 전라북도 부지사에 있을 때 이 콜센터 운영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 콜센터 운영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익산은 잘 지금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 같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이순주 의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포함을 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안 되면은 차기 그 임기 시작될 때라도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높이고 공무원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위탁 수수료가 들쭉날쭉하냐? 최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2년 계약을 하다가 3년 계약을 하다가 또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탁 수수료가 매년 달라졌던 거, 그것은 뭐 우리 의원님도 내용은 아실 것이고요. 다만 처음에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위탁 수수료가 몽땅 올라 있더라. 한 1억 이상 올라 있더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2015년부터 22년까지 7년 동안을 따져보니까 68%가 인상이 됐어요. 이 최저임금비 자체가. 근데 위탁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직영을 하라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그 적은 인건비인데 그것을 또 중간에 위탁관리업체가 있으니까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더 적을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도 똑같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홍보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예산은 사실 아끼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실 거예요. 다만 이 홍보비가 허투루 쓰이는 거, 또 당초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쓰이는 거, 아마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홍보비를 많이 이렇게 백원시 하시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익산 방문회 대대적으로 좀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관광 인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것을 제대로 알려서 우리도 관광도시로서 이제 그 반열을 올려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제 홍보 예산이거든요. 홍보 예산을, 근데 이제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 홍보비가 원칙적으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홍보비들이 있어요. 언론기관에 집행되는 홍보비들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하고 거기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홍보과에다가 전부 다 일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일반 사업 부서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서 몇 년 전부터 조례까지 고치시면서까지 홍보비를 하나로 모으자, 계속 그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것이 그런 그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은 사업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 중에서도 특히 그 SNS 홍보의 효과성, 그 아주 그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추세가 SNS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 광고 1억 원 하는 것보다도 SNS 한 1,000만 원 예산 쓰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사실은 홍보 효과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SNS를 전담하는 뉴미디어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뉴미디어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 SNS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뭐 우리 의원님 양에 차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초반기이기 때문에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아직은 그 양이 차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우리도 홍보도 SNS 중심으로 체제를 바꾸겠다. 그래서 뉴미디어계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거기에 또 유능한 직원 집어넣고, 또 아니면은 외부 전문가도 집어넣고 해서 홍보 효과를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 투어 버스 그 문제점, 실제 뭐 그 타보시면서 이렇게 그 문제 제시를 하시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특히 이순재 의원님의 이런 열정에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저조차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타는 거 한번 같이 타본다고 하면서도 타는 거 제가 가서 인사하고 뭐 쳐다를 봤지만은 실제 하루 전 코스를 이렇게 돌아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은 실제 몸소 이렇게 타보시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 더불어서 그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티 투어 버스는 우리 익산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한 거니? 익산은 우리 관광 자원이 산재도 있잖아요. 지역이 넓고, 시티 투어 그 관광 자원이 산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 수단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서 만들어 놓은 관광 자원들을 100% 효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건 없건 일단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뭐 10년 전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저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한 2년인가에 근무하다가 우리도 하여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저는 그 당시 욕심은 그 영국의 그 무슨 버스라고 합니까? 빨간 버스. 우리도 그거 몇 대 사자.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광고니까 홍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서 아마 예산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일부 지금 아마 김재신 어디 자치단체는 그걸 이미 샀던데요. 사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그 일상화 시켜두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그러면 빈 차로 그냥 다닐 거냐?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각종 이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들 이런 분들 지금 그 지역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시티투어 버스를 태워서 계속 돌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인가요? 그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그분들 몇 번 나눠서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서 60년 7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달라졌냐. 근데 거의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돌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도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우리 지역이 참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것을 아시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슨 빈차로 다니느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지역하고 거의 접촉이 없어요. 주말이면 집에 갔다가 또 주초에 내려와가지고 학교만 다니다가 또 주말에 집에 올라가고, 4년 동안 익산에 미륵사이 탑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최소한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 익산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왕이 시티투어 버스를 저희가 운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운행을 그렇게 하되 공차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현상은 없도록 저희들이 순간순간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관광 상품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잘 세워서 유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티 투어를 탈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유지에서 KTX 타고 오면은 여기 이제 렌트카를 저희들이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터넷에 한번 올려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고 용케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용을 잘 안 할 줄 알았더니만은 그런 것들 상품 만들어 놓으면은 SNS 통해서 다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화상영어 이거 지금 그 굉장히 효과가 지금 좋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중요성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00% 증액을 하자 이렇게 올렸는데, 이순재 의원님 아직 그걸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100%가 아니고 50%는 증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억 7,500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순재 의원님 그걸 걱정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너 이거 확대가 되면은 그 관련 학원들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말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문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관내 영어 학원들 쭉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직접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곳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영어 회화만 대개는 이제 시험용 학교 학업용 이런 걸로 하지 회화는 대부분 아닌데, 회화를 하는 학원도 몇 군데 있었는데 대상이 다르더라.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잖아요, 회화를. 근데 그 학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성인들이 주로 갑니다.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가거나 취업할 사람들이 가거나 해서 자기들이 영어 회화를 하기 때문에 그 층이 직접 충돌한 것이 많지 않더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 혹시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 프로그램에 일부 그런 영어 학원도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같이 무슨 사이트를 하나 열어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 그 생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하시면서 청소업체 그 왜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냐?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 없고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우리 성상별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청소를 했는데도 잔존 쓰레기가 남더라. 이게 지금 그 생활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따로따로 가져가니까 회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쓰레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도 그럼 권역별로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성상별로 하던 것을 권역별로 이제 바꾸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렇게 그 수거 체계가 바뀌니까 이제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검토할 부분이 많은데 사실 구태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은 작년 본 예산에 그 성상 그 지역별 권역별로 바꾸는 용역비를 의회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어요. 근데 본 예산은 용역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하나하나 한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민원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민원 발생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 절차를 지나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늦어졌더라. 물론 뭐 일부 이것이 변명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2년 전에 해줘, 1년 전에 했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들을 말씀은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7개월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저는 혼란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체계가 바뀌면은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업체마다 서로 이제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을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큰 혼란 없이 지금 잘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중에는 이제 계약을 완료하면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 체계가 갖추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순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이순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제 공감이 좀 안 가는 부분은 화상영어 부분에서 시장님이 이제 상업 비즈니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는 건 생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게 직장 다니신 분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장님이 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생계에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등 또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으로서 교육청이나 우리 국가 예산 그쪽으로 그쪽 방면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그쪽은 얘기를 안 하셔서 충분한 좀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당부드립니다. 네,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의 즉 주민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대목이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계 대책을 호소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개 그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니? 우리 평생학습관에 보면은 사이버 학습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학위 시습 그 있던가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그 코너를 올려서 거기에서 평생학습 하시는 분들이 그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그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어찌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긴 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국고보조금 여기는 이제 굉장히 뭐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국고보조금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특히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항목만 지금 보조금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나는 없어도 충분히 우리 의지만 있으면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은 계속 넓혀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100% 다 해주기를 저도 바랬습니다만은 그래도 50% 인상해준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돈 아끼지 않고 아이들 배우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건데 사실은 교육 예산이 우리 거의 없어요. 지금 금년도도 보면은 교육 예산이 1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체에 불과 1%도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산은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괜히 그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예산 낭비만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헛둘면은 당연히 이건 그만둬야 되는데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됐잖아요. 이거요. 다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 학부모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성화를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100% 이번에 다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불찰입니다만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다음부터는 저희 예산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뭐꼭 국고보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